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꿔서 했어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이건 아니지 않니? 라고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아니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을 좀 빨리 받아내는 그런 말 습관도 있나요? 이걸 했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냐, 혜택은 무엇이냐, 이거 했을 때 뭐가 좋으냐, 혹은 이거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의 저자이자 러브 유어 보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미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상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도 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저희 팀장님께 죄송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상사에게 하면 안 되는 말, 제가 이제 책에 4가지를 정리를 해놨었어요. 첫 번째는 그거 안 되는데요. 상사가 뭔가 지시할 때 있거든요. 네. 실무자가 볼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는 게 맞아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냥 좀 알아보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정말 알아봤는데 안 되면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좀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그거 안 돼 하면 벌써 마음에 상처 입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말 하면 팀장님도 화가 나죠. 물론 네. 이제 본인이 실무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싶다가도 더 알아봤어? 진짜 안 돼? 이렇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런 안 되는 얘기. 데요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제가 뭔가 보고서를 가져갔을 때 팀장님이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꿔서 했어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이건 아니지 않니? 라고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아니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튀어나와요. 근데 그 말을 진짜 하면 상사도 기분이 상하고 상사가 기분이 상하면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아무리 이 문서에 제대로 된 말이 쓰여 있어도 보고를 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쉽지 않죠.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의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하면 안 되는 말들이 그게 아니라요. 근데 그걸 콤보로 쓰는 팀원들이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데요? 없을 그게 거예요. 아니라요. 하라는 대로 한 건데요? 이렇게 콤보로. 그럼 회사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를 이제 자기가 열심히 설명한 거죠. 그런데 상사 입장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거는 뭐 이렇다는 건가? 라고 하면 거기서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뭘 잘못 생각한 거냐면 상사가 못 알아들으니까 상사가 답답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설명을 잘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팀장이고 윗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윗사람의 잘못일 수 있지만 설명을 제대로 못한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상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말들은 좋지 않은 말 습관이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보고라는 체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사결정을. 근데 의사결정을 좀 빨리 받아내는 그런 말 습관도 있나요? 의사결정을 좀 빨리 받아내려면 이거 했을 때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좋은지.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팀장님들이 저희 이것 좀 해보려고요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왜? 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라는 명분이 납득이 안 되면 상사들은 의사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왜라는 것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이걸 했을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냐, 혜택은 무엇이냐, 이거 했을 때 뭐가 좋으냐, 혹은 이거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맥락적인 부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저 이거 해보려고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의사결정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what은 있는데 항상 그쵸. why가 잘 없어요. 그쵸. 저도 항상 팀장님 이런 아이템 어떨까요? 하고 이제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팀장님이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요즘에 굉장히 대세인데요. 요즘에 이거 되게 뜨는 건데요. 요즘에 이거 진짜 난리예요.
설득이 절대 안 되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조직과 우리 뭐 회사와 이런 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맞아요. 네,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윗분들은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야 이거 해 이렇게 하실 수 네. 있지만 내가 말씀드릴 때는 네, 이유를 갖고 가야 그럼요. 돼요. 밀레니얼 세대들,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너무 익숙하니까 전화 통화하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즉석에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화 통화에도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모든 건 준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사실은 준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준비 안 한 내용이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저에게 질문지를 안 주셨어요. 즉흥 인터뷰를 하자고 해요. 사전에 네. 질문 안 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미리 준비가 안 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전화 통화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준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화를 걸 때와 전화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전화를 걸 때는 준비하기가 되게 편해요. 자, 오늘은 내가 강혁진 대표님한테 이런 걸 제안하려고 전화를 드려야지 라고 하면 내가 요청하려는 내용은 뭐, 이걸 요청하려는 이유는 뭐, 요청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 이렇게 적어서 전화를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강혁진 대표님, 저는 뭐 어디에 누구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 요청드리려고요,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그쵸. 아, 요즘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대화가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 말에 물꼬를 트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목적 다 얘기했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도 네 괜찮아요,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전화 거는 사람, 전화 거는 목적, 이유, 그리고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나리오를 네. 만들어라. 받을 때 팁도 있나요? 전화를 받았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대처가 미흡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체크리스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체크리스트. 네. 이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 네, 이 사람이 전화고 목적은 뭐.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건 뭐. 그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주려면 내가 자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전화를 받았지만 네.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을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거죠. 예전에 저도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연차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누군가의 전화를 대신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건으로 전화했다 맞아요. 라는 것들을 적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메모지에 적으면 까먹으니까 간단한 메모지를 좀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적어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이제 메모를 그 사람 자리에 올려놓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부재중 전화도 잘 전달하는. 맞아요. 샵에를 들어갔는데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 받을 때 쓰는 포스트잇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가 왔나요? 언제 전화가 왔나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를 적을 수 있는 오.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저 때는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카톡 문구를 다 미리 다 써놔요. 메일은 그냥 제가 쭉 쓰면 되는데 카톡은 그렇죠. 제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데 막 주저리 막 5분 있다 답장 보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사말하고 대표님이랑 할 때도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기다렸다가 보면 그 다음 문장 보내고 그 다음 문장 보내고.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